네, 주말마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소장님 모셔서 원장님이시죠. 나정주 원장님 모셔서 경제를 아주 쉽게 그리고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데 오늘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네, 나정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정주 TV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부정선거 의혹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예. 네, 화면을 보시죠. 지금 현재 그 선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 네. 의혹이 지금 계속 지금 증거도 많이 나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운동에 대한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네. 특히나 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그때 그렇죠. 기사가 떴습니다. 네, 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좀 이슈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일보에서 단독으로 한 건데 네. 이제 양정철 전 원장이 9개월 전부터 극비 진행했는데 네,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네. 각 개인이 되겠죠. 개인의 수년치 동선, 네.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요 합법적인 게 진짜 합법적이냐 뒤에 보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예,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연구원이 이동통신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선거 시스템을 구축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빅데이터를 좀 이제 다룰 줄 아는데 네. 이 빅데이터는 원래 이제 그 어떤 요새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이제 SNS에 돌아다니는 걸 텍스트를 갖다가 캡처해서 그걸 갖다가 데이터로 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SNS를 어떻게 누가 얼마나 팔로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활용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통신사에 우리 가입자의 개인정보 그러게. 자료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독점 계약으로. 예, 야, 예.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 원장은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시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한번 네.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선거에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하고 상대한 이수진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모든 동선을 그 유세 차량 동선을 빅데이터에 맡겨갖고 네. 실제 이 후보가 가보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따라가 보면 사람이 정말로 많이 모여 있어. 놀란 적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 정보 이런 거를 다 활용해서 예.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구나. 거기만 간 거죠. 그럼 이제 또 밑에 보시면 그럼 우리 위치 정보가 말하자면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제 그게 이제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게 해갖고 통계적으로 이제 활용했다는 네. 것인데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뒤에 한번 설명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끝나고 어떤 후보는 이걸 공략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포갑의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대별로 화면에 뜨는 동그란 점들이 이게 바로 이제 위치 정보죠. 위치 정보죠. 유동 인구를 나타내는데 마포의 경우 공원에 유동 인구가 많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완전 맞춤 공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 뒤에 다음 또 문제. 보시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개인정보법 18조 2항입니다. 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 이통사가 되겠죠. 이 네.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 정보 주체, 우리입니다. 각 개인, 네. 가입자들.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네. 요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의 이익을 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요게 이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네. 이 경우도 정보 주체하고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제3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냐 보면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거 우리 각자 동의를 하면은 예. 쓸 수 있겠죠.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법률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그때 네. 또 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아니 그러나 우리는 그 정보 동의를 할 때 예. 이동통신사에 동의를 한 거지 그 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라 유세에 그렇죠. 활용하라고는 우리는 동의를 안 했죠. 예. 우리는. 네. 그 동의할 때는 그게 가입 목적에만 그렇게 써 그렇지. 있어요. 이건 이제 이거 다른 이제 가입 목적이 아니고 이제 네. 활용할 때 네. 이제 동의를 할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양원장이 요걸 갖다가 활용한 겁니다. 아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거기에 착안했다 했습니까? 현행법상 특정 정보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을 착안해서 했다는데 바로 요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이게 통계 작성 네. 및 학술 연구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학술 연구는 뭐 선거가 아니니까. 네. 이게 아마 이거 같은데 네. 통계를 요걸 갖다가 이제 이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개인 정보를 이제 다 네. 저 이름을 갖다 해서 가명 처리해서 그걸 갖고 해서 이제 통계를 해서 그걸로 선거에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제3자가 누굽니까? 바로 미래통합당 후보들. 그런 그렇죠. 다른 당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링에 만약에 한 사람은 눈을 뜨고 한 사람은 눈을 눈을 가리고 안대를 하고 예. 안대를 하고 권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뻔한 어떻게? 얘기죠. 그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우리가 금품도 안 되고 동일한 조건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한쪽은 정보를 완전히 주고 싹 주고 동선까지 다 주고 싹 주고 하나는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장님하고 싸우니까 이 권투하면 이거 그렇죠. 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네. 있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이거 건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예. 한 거는 그거죠. 위반이네요. 그러니까 요 법조항을 요거를 자세히 좀 활용하기보다는 요게만 포커스 살짝 해갖고 요걸 싹 무시하고 딱 했던 건데 요게 이제 현행법인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데이터 3법이 올해 통과됐습니다. 예. 데이터 3법이 올 초에 통과했는데 자 데이터 3법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 네. 데이터 3법 핵심이 뭐냐? 요겁니다. 가명정보 정보 수재 동의 없이 네. 개인을 갖다가 이제 특정하지 않고 우리가 뭐 ABC로 한다거나 뭐 난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네.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3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 3법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네. 묻어갈 수 있는 건데 네. 자 다음 보시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3법의 가장 핵심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네. 18조 2항입니다. 아까 네. 똑같은 겁니다. 보시면 자 요거 그대로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약간 올려보십시오. 네. 사항이 삭제됐습니다. 네. 그렇게 삭제됐다는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이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네. 이게 싹 삭제됐으니까. 아, 그렇죠? 요 아까 문제가 됐던 자기네들이 활용하라고 했던 예. 요 조항이 삭제가 됐네요. 예, 삭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 다음 한번 보십시오. 네. 예. 다음 요로 갔습니다. 요게 새로 신설됐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의 2. 네.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 그거는 이제 저촉을 안 받는 거죠. 예. 별도로 생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1항에 따라 가명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개인을 갖다가 이제 뭐 ABC로 한다든 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통계 목적으로 해갖고 그걸 해갖고 이제 통계만 본다 선거에서 통계만 본다 해서 활용을 했겠죠. 네. 근데 이거 핵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일이 2020년 8월 5일입니다. 그 전에는 시행하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선거는 4월 달이니까. 4월 15일 날 전에 했으니까. 이게 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는 시행을 소급해서 해버렸네요. 뭐 초법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자면 저 9개월 전부터 미리 극비리 했다니까 네. 훨씬 작년에 이걸 했을 그렇죠. 데이터를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니까 2019년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들여왔습니다. 예. 2019년 7월 달에 예.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이 통사로부터 그걸 언제 받은지는 우리가 그건 뭐 모르니까 할지는 모르고. 자원 모르더라도
선거는 모르더라도 하여튼 4월 15일이. 이게 시행일이 8월 5일이니까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양 원장이 어떤 주장했던 그게 이건데 사실은 네. 못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 법 개인정보법 18조 2항에 따라서 네. 그 해당되는 거죠. 거기 그렇죠.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네. 거기에는 제3자 네. 쉽게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익을 현저하게 부당하게 네.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네.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려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정보를 주고 하나는 안 주고 했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게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아,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자, 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QR 코드를 사용했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거기에 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법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개인이 여기 저 정보 주체가 동의를 네. 안 하고 네. 동의를 안 하고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저 법에 뭐 다른 법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공익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QR 코드가 걸리네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이 지금 이제 이 정보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시행되기 전까지는 네. 개인정보법 18조 2항을 저촉 받기 때문에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제3자한테 네. 또는 개인 정보 주체 우리 가입자죠. 거기에 어떤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하면 안 되죠. 그러네요. 뭐 QR 코드를 하든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사용하려면 다른 당에도 다 제공을 하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니면 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건데 8월 15일부터 이게 하기로 되는데 8월 5일부터. 8월 예, 5일부터. 예, 예. 야, 용케 이걸 다 찾아내셨네. 이런 조합을. 저는 이제 이게 용케 찾아내셨습니다.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됐다고 딱 올 초에 하니까 예. 근데 데이터 3법은 통과됐더라도 이제 법을 뭐 이렇게 수정하고 이제 예. 시행령 하려면 좀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선거에 활용했네? 그래서 오. 기사 보고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그럼 이제 찾아보셨구나. 찾아보니까 시행령이 8월 5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요. 요약을 한번 해보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네. 이 양 원장이 그렇게 했죠. 그렇죠. 이 통사의 빅데이터를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제3자 뭐 미래통합당이든 다른 후보들 네. 후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법 18조 2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 예, 자 올려보시면 네. 자, 자, 근데 이제 이 데이터 3법이 되면 이거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자,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2020년 8월 5일부터는 네. 상기 조치가 가능하지만, 네. 21대 총선에 대한 선거 운동은 2020년 4월 15일 이전이기 때문에 위법 네.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이제 이 법조항만 보고 합리적인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잘 분석해 주셨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제 요 법조항만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 안에 실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하면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보면은 아까 이수진 후보도 깜짝 놀랐다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 다 에이 설마 있겠어? 이거 다 모여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저거를 과연 어디까지 정보를 어떻게 줬는지 그 다음에 법이 뭐 일단 이 자체는 법 위반 소지가 법 있다고 위반이고요. 네. 하지만 그럼 그거 공짜로 준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솔직히 공짜로 줬다면은 뇌물의 소지도 있네요. 그 아니, 여당의 선거에 활용하라고 빅데이터를 말하자면 이동통신사에서 바쳤으면 그 뇌물의 소지도 있고 아니면 돈을 받았으면 예. 돈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팔았으면 쳐도 도대체 그게 그것도 얼마나 방대한 양인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가격이 금권 선거 이런 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까지 정확히 제가 네. 뭐 조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추측으로 볼 때 좌우지간 이 통사하고 아까 독점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그 민간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거기에 뭔가 거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 값을 준 건지 돈을 얼마를 줬는지 아니면 무료로 받았는지. 근데 그게 선거에 활용됐으니까 이건 도대체
이 개인정보법은 위반 소지가 제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있는 것 있고, 같은데 예. 다른 쪽에 제가 다른 선거법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 그 다음에 무슨 뭐 방금 말씀 뇌물 이런 법은 잘 모르니까 이런 거에 좀 더 깊숙이 또 뭐 변호사분이라든가 관련 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니 상식적으로 공정거래에도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예. 다른 쪽엔 활용 안 하면 그렇죠. 공정거래도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 우리 개개인의 정보를 우리가 허락도 안 한 게 우리는 이 통사에 단지 허락했을 뿐인데 예, 예. 이걸 선거에 이용한다고 지들끼리 계약을 해서 예. 그것도 전 국민한테 전 당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여당한테만 예. 빅데이터를 활용시켰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그 되는 문제가 거예요.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사에도 우리가 준 건 아니고 가입할 때만 그때만 용도써 이 통사 직원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칩 이런 데에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자기 무슨 뭐 저기 이 개인 조회하고 할 때 네. 특히 뭐 범죄 이런 거 조회 이렇게 할 때는 엄격 거기 경찰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 바로 경찰 처벌받습니다.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통사도 개인의 어떤 뭐 이 박사님이나 제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거기 뭐 직원이 뭐 이렇게 조회해서 해본다, 그것도 불법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양정 처리가 여러 가지로 예. 이게 숨었네. 그래서 선거 이긴 장 아주 말하자면 주역인데 예. 숨잖아요. 나오질 않잖아.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제 잘 보십시오. 전에 누가 저기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설령 부정선거 그거 제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커렉션 하더라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이기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유리한 것들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니 이쪽에는 완전히 정보 제공 여기는 정보 제공 안 하고 눈 가리고 했는데 당연히 그것도 그렇게 나왔지 않나. 그것도 말하면 반칙이죠. 예, 완전 반칙이죠. 완전 반칙이죠. 원천적으로 반칙으로 시작한 거네. 스타트부터. 그렇습니다.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뭐 발주하면은 거기 입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A 업체는 그 입찰 정보를 다 줘. 주고. 여기는 안 줘. 그러면 100%안 지죠. 아, 그럼요. 그겁니다. 지금. 이야, 육상 선수도요. 예. 한쪽에는 저 스파이크 신고 뛰라고 그러고 그렇죠. 한쪽에는 저 고무신 신고 뛰라고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거? 우사인 볼트도 힘들잖아요. 우산 보이트도 안 되지 그러면은. 아 이게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새로운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아 요거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처음입니다. 이거 저도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꽤 많이 지금 파헤쳤는데 요거는 새로운 사실입니다.